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뉴욕 증시 12월 29일 거래는 연말 막바지 구간답게 방향성은 크지 않았지만 종목별로는 흔들림이 제법 컸습니다. 마감 기준으로 다우는 48,461.93에서 마이너스 0.51% 내려왔고 S&P 500은 6,905.74에서 마이너스 0.35%, 나스닥은 23,474.35에서 마이너스 0.50% 하락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평범한 조정처럼 보이지만 장중에는 오름과 내림이 반복되면서 체감 변동성이 더 크게 느껴진 장이었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거래량이 얇아지기 쉬워서 몇몇 대형주의 움직임이 지수에 과장되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지수 자체보다 어떤 섹터가 돈을 빨아들이고 어떤 섹터가 밀렸는지가 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어제 장을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연말 포지션 정리입니다. 한 해 동안 오른 종목에서는 이익을 확정하려는 매물이 나오고 새해를 앞두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재조정하는 주문이 동시에 쏟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 참가자들은 굵직한 신규 재료가 없더라도 위험 노출을 조금 줄이는 쪽으로 움직이곤 합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반등을 시도하다가도 종가로 갈수록 매도 압력이 다시 강해지는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어제도 비슷했습니다. 상승 동력이 아주 강하게 꺾인 것은 아니지만 산타 랠리 같은 연말 분위기가 이어지기보다는 일단 숨을 고르고 새해 쪽으로 포지션을 넘기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지수 상승과 하락을 맞추는 것보다 거래가 몰린 쪽과 급격히 비는 쪽을 구분하는 것이 더 실전적인 정보가 됩니다. 지수 하락의 중심에는 대형 기술주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와 테슬라 같은 상징성이 큰 종목이 약세를 보이면 지수는 숫자 이상으로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어제는 대형 성장주에서 차익 실현 성격의 매물이 나오면서 나스닥과 S&P 500이 동반 약세로 기울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대가 강했던 구간에서 단기 수익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면 관련 종목들이 한꺼번에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쉽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악재가 새로 터졌다기보다는 올랐던 만큼 정리 매물이 나온 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장이 약하더라도 공포 국면처럼 무너지는 느낌보다는 고정권에서 호흡을 조절하는 그림에 가깝습니다. 다만 연말 유동성이 얕을 때는 작은 매물도 주가를 크게 밀 수 있어서 당분간은 종목별로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어제 가장 눈에 띈 단일 이벤트는 귀금속 급락입니다. 금과 은 가격이 빠르게 내려오면서 소재 섹터와 광산주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런 급락은 단순히 수요가 갑자기 꺾였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의 증거금 조정 같은 구조적인 요인이 겹칠 때 자주 나타납니다. 가격이 급하게 움직이면 레버리지 포지션이 정리되면서 하락이 더 커지고 그 충격이 관련 주식으로 전이됩니다. 대표적으로 뉴몬트 같은 금광업체는 이런 날의 주가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이 내리면 달러가 강해졌다는 신호로 단정하기보다는 포지션 청산과 연말 유동성, 그리고 위험관리 주문이 한꺼번에 터진 결과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핵심은 귀금속의 급락이 시장 전체를 패닉으로 몰고 갔다기보다는 특정 섹터에 강한 충격을 주면서 장의 색깔을 바꿔놓았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쉬는 날에도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견조했습니다. 유가가 반등하면 에너지 기업 실적 기대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같은 날에도 섹터별 온도 차가 확 벌어집니다. 어제는 WTI 기준 유가가 올라오면서 에너지 쪽이 지수 대비 방어력을 보였습니다. 이 구간에서 체크할 포인트는 에너지의 강세가 시장 전체 위험 선호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기적인 가격 반등에 따른 섹터 로테이션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어제 흐름만 놓고 보면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즉 시장이 위험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기보다는 연말 정리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탄탄한 쪽으로 돈이 잠시 이동한 모습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에너지 강세가 곧바로 증시 상승 신호가 되기보다는 장이 흔들릴 때 방어 섹터 역할을 했다고 이해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채권과 변동성 지표를 보면 어제는 강한 공포 국면은 아니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소폭 내려오며 위험 자산에 대한 경계가 조금 붙었고
변동성 지수 빅스도 장중에는 들썩였지만 폭발적으로 치솟는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이 조합은 시장이 무너진 게 아니라 고정권에서 포지션을 가볍게 하면서 균형을 찾는 과정에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어제는 지수보다 개별 뉴스가 더 크게 움직인 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브리지는 소프트뱅크 인수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응하는 등 이벤트가 있는 종목으로 자금이 쏠렸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다음 거래일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첫째, 대형 기술주가 다시 안정되느냐가 지수 방향의 열쇠입니다. 둘째, 금과 은 같은 급격한 변동이 이어지는지 아니면 진정되는지가 섹터 변동성을 좌우합니다. 셋째, 연말 마지막 구간의 수급이 마무리되면서 새해 초에는 리밸런싱 흐름이 다시 한번 시장을 흔들 수 있으니 지수 예측보다도 자신이 들고 있는 종목이 어떤 수급에 노출돼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대응입니다.